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지지율이거든요. 제목을 먼저 보면 이낙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안철수가 지금 급상승을 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안철수가 3%포인트가 증가해서 원래 8위였는데 3위까지 올라왔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걸 보면요. 이낙연이 22%로 1등, 황교안 17%, 2등, 자유한국당의 상대표죠. 안철수가 지금 7%로 3위로 쭉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심상정, 조국 5%. 조국이 5%로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4%, 오세훈 3%, 박원순 3%. 이런 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24%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41%를 얻었었습니다. 41.1%를 문재인이 얻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51.4% 압승을 했죠. 자유한국당이 27.4%.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이 24%, 지선 때는 27.8%로 한 4%, 약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첫째 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갤럽이 37%, 리얼미터가 38%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갤럽이 24%, 리얼미터가 3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이 자유한국당이죠.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을 다 더하면 24%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조국, 박원순 이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37%가 나옵니다. 그 외 안철수, 심상정 이건 좀 다른 그 외 기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수치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똑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다 합치면 24%, 황교안의 지지율, 홍준표의 지지율, 오세훈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27%, 이낙연의 지지율, 이재명의 지지율, 박원순의 지지율 이렇게 합치면 37%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시면 10월 첫째 주죠. 37%, 24% 똑같아요. 정당 지지율과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의 합계 지지율이 같다.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안철수 지금 거의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가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 열기를 모아서 국민들의 분노를 제도권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제3당, 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제3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안철수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2년 반 전에 망한 당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2년 반 전에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 정국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 과거에 버림받은 정당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2년 반 전에 과거에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당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요, 과거에 버림을 받았던 정당, 현재 버림을 받고 있는 정당, 일반 국민들은요, 둘 다 싫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가 싫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 말인즉슨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버렸던 정당이 있고 지금 다시 버려야 될 정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버렸던 그 당도 싫고 지금 민주당도 너무 싫어. 그래서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닌,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닌 그런 당에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서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처럼 안철수 같은 제3지대에 있는 사람,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닌 이런 사람이 어부지리로, 오히려 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3당인 다른 뭔가의 안철수 같은,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에이 그래, 우파라는 얘네도 싫고 보수도 싫고 난 진보도 싫어, 그래 그냥 그나마 그럼 안철수가, 뭐 안철수는 탄핵을 당하지도 않았고 조국 같은 쓰레기를 임명 강행도 하지 않았으니까 에이 그나마 안철수가 난 거 아니야 하면서 어부지리가 오히려 안철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 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것을 막아야 된다. 거인님, 방송 중에 죄송한데요, 한국당 그런 거 안 하려고 작정을 한 당입니다. 그러니 3일날 집회하고도 아니 돋보이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북지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왜냐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개혁할 생각이 없고 혁신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자유한국당을 개혁을 시켜야 된다. 혁신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강제로. 북지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안철수를 욕할 게 아니라 한국당이 바뀌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해야지 내년 총선에 이길 텐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혁신할 생각이 없어 보여. 그냥 이대로 열심히 민주당만 비판을 하면은 어부지리로 우리가 또 내년 총선을 이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말아먹을 것이 뻔하므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만큼 우리가 오히려 당을 압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받들어 보실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밀어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뜯어 고칠까, 어떻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좋아하는 당으로, 많은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정당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창 하는 중에 제가 이런 방송도 몇 번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창 하는 중에 또 안철수의 지지율이 딱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제가 우려한 것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황교안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 황교안 당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당대표가 됐을까? 황교안 당대표가 되던 시절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황교안이 당대표가 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당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거의 입버릇처럼 그때 황교안 당대표가 하던 말이 있어요. 내년 총선 압승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반드시 압승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못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속 들어왔습니다. 내년 총선 압승하겠다는 말도 안 한 지 그냥 수개월이 지났고 아직까지도 얘기는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막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못 막고 있어요. 북진님 제발 황씨 아저씨 홍 손 좀 잡아라 하면서 정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확 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우파들이 볼 때 말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말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그 탄핵당했던 그 정당이 아니네? 옛날에 우리가 버렸던 그때 그 정당이 아니네? 라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백석도 우리가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지켜야 될 목이 뭔가요? 백석 아닙니까? 개헌 저지선. 어떻게든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개헌 저지선까지는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요.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반사이익만 얻고 간다고 하면 개헌 저지선 뚫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사실 최근에는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굉장히 힘 빠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뚫려서 자유한국당이 백석도 못 얻었을 때 우리가 개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플랜 B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말아먹어서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 이 생각 여러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내년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겨서 개헌 저지선 확보를 넘어서 압승을 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개헌 저지선까지도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최악의 경우지만 우리가 그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저는 뭘 얻었냐면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거라고는 거의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지리멸렬 해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청와대부터 해서 온갖 우파 진영에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당연히 기각날 줄 알았는데 인용돼 버렸네. 그때 누군가는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총선이 대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 패하고 황은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쩝니까? 북지님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슈퍼챗을 쏘시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겠어? 이렇게까지 문재인이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딱 보세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야 니네는 이제 좀 정치 좀 그만해. 니네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자진해서 내년 총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당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원래. 원래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은 이미 총선에 돌입을 했어요. 총선 전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아서 백의종군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 내년 총선 출마 안 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씩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자유당은 누가 있나요? 나는 욕심을 버리겠어. 국민들이 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정말 우리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난 백의종군 하겠다 하는 사람 자유당에 있나요? 없어요.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유당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온다.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사 제 말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민주당은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중진 의원들이 알아서 빠져주네. 자유당을 한번 볼까?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로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무조건 그래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자기 배지만 챙기려고 해도 그래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혁신을 해내고 민주당은 정말 젊은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을 외부 영입을 해오고 막 해서 혁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막 보여줘요. 그런데 자유당은 그때 그대로 탄핵 당했을 때 그 당 모습 그대로 딱 지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을 당했다 뿐이지 그때 박근혜 정권 때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주요 요직에 꿰채고 있는 모습으로 총선을 맞이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못했으므로 이기길 바란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물론 좌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해서 선동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좌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까지 우파들까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해서 되겠어요?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처음 전당대회에 나오고 총선 압승을 얘기할 때 충분히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냥 막 공수표를 남발하고 되는 대로 막 조국처럼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떠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황교안은 어쨌든 진중해 보이는 사람이다. 점잖고 품이 있고 진중한 스타일의 사람이므로 자기가 책임도 못 질 말을 막 내뱉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다. 그렇게 보면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던 시절에는 분명히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당대표가 돼서 정말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황교안도. 야, 나 이게 정치 되게 쉽게 봤는데 왜? 국무총리도 해봤지. 그 전에 법무부 장관도 해봤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봤어. 그러면은 솔직히 대통령 바로 밑에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 황교안이 볼 때는 당대표?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뭐. 내가 총리까지 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이까지 뭐 야당 대표쯤이야. 이렇게 좀 쉽게 좀 순진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황교안이 볼 때 어쨌든 지금 내가 가장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이 가장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우러러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안철수가 국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를 막 열심히 했듯이 그랬듯이 황교안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권한대행까지 했다 보니까 더 옛날에 그 안철수보다 더 확신을 가졌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면서 안철수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안철수를. 제가 사실 안철수를 굉장히 무시하고 안철수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쳤단 사람이 왜 정치권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안철수를 다시 보게 된 게 어떤 게 있냐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막 나오다가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어요. 이거를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봤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자기가 정말 국민들이 어쨌든 자기를 또 너무 믿어주고 성원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 그래?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원해? 메시아 컴플렉스인 거죠. 국민들이 나를 원해?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지 하고 안철수가 국민들의 성원에 거부하지 못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일단 정치권에. 막상 정치권에 들어와서 해보다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서울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박원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안철수는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을 수도 있다. 이것을 황교안에게 그대로 대입을 하면 황교안도 안철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당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야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 내가 지지율 1등이고 차기 대선 후보 뭐 1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당을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 하고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황교안 당대표가 안철수처럼 그게 나왔어요. 이제 좀 힘들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 권한대행은 훨씬 쉽죠. 왜냐면 야당 당대표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정치적인 책임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야당 대표를 하면서 이게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의 행보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은 나밖에 없으므로 지금은 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므로 내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들어왔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지지율이 역전이 된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우파의 진영에서 황교안이 지지율이 2등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오게 된다고 하면은 황교안은 1등에게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어요. 대통놀이에 빠진 황 대표 제발 정신 좀 차리소 하면서 또 북진님이 네,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시각으로 저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홍준표가 됐든 황교안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조국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황교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황교안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었던 겁니다. 황교안은 지금 내가 가장 지지율이 높고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이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당대표가 됐어. 그리고 좀 쉽게 생각했어. 당연히 내년 총선은 압승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아니 삭발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씨 내가 당대표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모양 빠지게 머리도 깎고 이렇게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분은 어느 순간에선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파 진영의 누군가가 자신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냥 이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고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옛날에 안철수가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과 비등한 사람이 나오거나 자신보다 지지율이 앞선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황교안이 양보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정말 나를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이걸 거절하지 못해서 당대표를 수락을 했다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면은 황교안 당대표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대권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만약에 양보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고 훌륭하고 이랬던 사람이다 라고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황교안 당대표의 행보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 초보고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냥 황교안 당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황교안 당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정말 내년 총선을 확실하게 이기려면 황교안 당대표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총선을 하지 않고 공정한, 정말 국민들이 좋아할 총선,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시절의 기득권들,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던 그 시절에 힘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웃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 자리를, 그러면 이깁니다. 내년 총선은. 그러면 이겨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렸다고 볼 겁니다. 이 정도 생각은 아마 황교안 당대표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수영님, 여러 시각과 각도로 분석하시는 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하신 말투도 좋습니다. 네,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키춘리님도 황 대표 지난 박통 때 과거를 보시라. 문재인 밑에서 혼자 살아남았어요.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니키출리님 오랜만에 다시 원래 닉네임으로 돌아오셨네요. 아, 너무 좋아요. 유현님도 그렇고 니키출리님도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좋아. 아, 부르기도 편하고 이대로 남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황교안은 좀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총선을, 저는 사실요,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 적어도 내년 1월에는 공천을 끝내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근데 2월달, 3월달 이때 공천하잖아요. 그러면요, 총선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가능하면 12월 안에, 올해 안에 공천을 끝내는 게 맞다. 왜? 그래야 물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거잖아요. 황교안 당대표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탄핵시켰던 국민들의 민심으로 탄핵을 시켰던 그때 그 정당이 아닙니다 라고 모양을 만들려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공천을 너무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인 정치인들, 새롭게 물갈이 돼서 원래 국회의원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적응하고 뭐하고 지역구를 관리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일피일 공천을 미룬다. 그러면 총선 어렵습니다. 안 돼요. 대대적인 물갈이를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두세 달 남겨놓고 공천을 해버린 다음에 국민들한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요, 안 뽑아줍니다. 왜냐면 이게 정당 지지율도 있지만 지역구 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한 5개월, 4개월 전에는 공천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내려가서 열심히 지역구 기반을 닫거든요. 이거를 황교안 당대표가 알아야 됩니다. 119 안 하는 것과 알아도 못하는 것과 차이겠죠. 알고 안 하는 것과 알아도 못하는 것과 차이겠죠. 물론 황교안 당대표가 그렇게 강행을 하고 싶어도 당내 분위기가 안 돼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황교안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길 생각이 있다고 하면요. 11월에는 공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올해 안에 공천을 끝내놔야 됩니다. 지역구 공천은. 그래야 물갈이가 되고 물갈이가 된 그 신예가 새로운 불이 그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을 시간이 된다. 이건 매우 기본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런 긍정적인 모습,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제가 탄핵 얘기 또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아마 제 김거희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뻘소리 잘 안 합니다. 되도 않는 얘기 안 해요. 전 불가능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탄핵을 밀어붙이라고 한 것은 제가 어제는 사실 좀 피곤해서 말을 좀 하다 만 것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탄핵에 부채질을 해도 뭔가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총선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탄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탄핵 얘기를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을 압승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국회의원 머릿수로 문재인을 탄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인위적 물갈이랑 자발적 아픔을 감수한 물갈이랑 같을까요?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원들이, 국민들이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물갈이를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정신 차려서 하면 좋겠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스스로 정신 차리고 자기 배지를 내려놓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서 자유한국당을 잘하라고 다그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탄핵 소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이제부터 봐라. 10월 3일 우리 국민들이 외친 광화문 광장에서 외친 목소리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조국을 끌어내려라 라는 말씀이셨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정치권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의미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문재인을 탄핵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국민 탄핵이라는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탄핵. 국민들이 원한다. 문재인 정권 탄핵을.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북진님, 탄핵은 프레임이죠. 문이 탄핵이나 된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쪽수나 이런 걸로 문재인을 탄핵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정치 투쟁으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확한 대척점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과 목숨 건 투쟁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황교안 당대표의 존재감이 굉장히 작아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황교안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실정이 있다. 존재감이 너무 작다. 그러나 이번에 삭발을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 존재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삭발은 정말 그래도 진정성 있게 잘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탄핵을 소추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문재인과 정말 명확한 대척점을 세우기 위해서 탄핵 얘기를 꺼내라. 그리고 막 협상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문재인을 탄핵시킨다는 이 이슈로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강도를 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는 건 잘
얼핏 알 것 같아. 그러나 정확히 요목조목 문재인이 정말 어떠한 헌법을 위배했는지, 문재인이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라. 탄핵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요런 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입니다. 문재인이 지금 북한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외환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얼마나 판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완벽한 대척점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부 혁신을 해야 된다. 그냥 결과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30% 이상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50% 얘기도 나와요. 50%, 60%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거의 뭐 어렵다고 보니까, 그래도 내년 총선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아무리 적어도 30%는 바꿔야 된다. 30%의 인물들은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나요? 지금 자유당이 변했습니다. 자유당이 예전에 탄핵당한 그 정당이 아닙니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인물이 다 똑같은데? 내년 총선에 지금 국회의원 그대로 대부분이 공천을 받고 아니면 황교안 측근들로 새롭게 채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도 자유당도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려면 그래도 뭔가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진님,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좌우막론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건 정치가 망했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도권에서 원래는 대의민주주의는요. 정치권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했을 때 광장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자유당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지 못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유당은. 그래서 자유당은 지난 탄핵에 대한 우리가 너무 못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챙겨주지 못해서 우리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제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답변하기가 어렵냐면요. 일반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제가 자유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을 하면 그리고 지금 자유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어요. 뭐 민부론부터 해갖고 막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라고 막 여러 가지 발표를 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니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했어? 불과 니네 2년 전에 너네가 10년을 정권을 끌고 왔잖아.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유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불과 2년 전에 니네가 정권 가졌을 때 했어야지 그럼.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국민들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야, 니네가 잘했으면 정권 뺏겼겠어? 니네 정권 왜 뺏겼어? 정권 뺏긴 지 얼마나 됐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갖고 뭐 민부론 같은 거 내고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은 이렇고 안보정책은 이렇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야, 10년 동안 니네 정권 때는 뭐 했어? 왜 그땐 그렇게 안 했어? 이것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기존 10년간 정권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9년이죠.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만에 탄핵을 당했으니까 9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싸우고 내분도 있었고 내부 단독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다. 이거에 대한 사과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사과도 똑바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 이게 좀 순리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표하려고 보니까, 국민들이 투표하려고 보니까 그때 그 밥의 그 나물들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그 멤버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다 있어. 그런데 표를 달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국민들이 볼 때는요, 과거에 버렸던 자유한국당, 지금 버리고 있는 민주당, 둘 다 싫어. 2년 전 버렸던 자유한국당도 싫고 지금 버리고 있는 민주당도 싫어 하면서, 아야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뽑아줄 사람이 없어 하면서 지금 안철수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혁신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혁신을 안 하고 있어요. 혁신이란 거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조국 사태 빼고 순순히 문재인 탄핵으로 모이자면 얼마나 모일까요?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 게 기본적으로는 뭐 조국이 싫다. 어떻게 이런 조국 같은 놈을 끝까지 임명 강행을 하냐. 여기에 분노해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이 모여서 조국 하나 끌어내려고, 장관 한 명 끌어내려고 300만 명이 모여갖고 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길 원하시나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야, 문재인 탄핵이 말이 되냐? 문재인 탄핵을 하라고, 문재인을 탄핵시키라고 국민들이 모인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국 하나 끌어내려고, 법무부 장관 한 명만 끌어내려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난리를 피고 했는가? 이게 좀, 그 300만 명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300만 군중이, 좌파 추산 1000만 명 군중이 조국 하나 끌어내려고 갔나요? 그 고생을 했나요?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문재인을 공격하기보다는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갔다. 우리 300만 명이 모여서 조국을 끌어내리면 그것으로 난 만족을 한다. 이거는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 의견이 옳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조국 하나 끌어내리는 것으로 퉁치면 이 300만 명한테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장난하냐?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장난해? 장난해? 우리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 개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로 조국만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제2의 조국을 똑같이 임명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300만 명이 또 모여갖고 그 법무장관 또 끌어내려라. 이 짓을 하고. 그러면 또 이 장관 끌어내리면 또 똑같은 장관을 또 임명하겠죠. 조국 3가 또 법무장관 임명될 거예요. 그럼 또 이 짓을 하려고 우리 300만 명이 모인 게 아니다. 우리 300만 명의 목소리는 문재인 퇴진 조국 사태다.
이것으로 자유한국당이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된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조국 하나 끌어내리는데 우리 이 온 국민들의 분노를 조국 하나 끌어내리는데 쓰고 치워버렸다. 이것에 동의할 그 300만 시민들 중에서 조국 하나 끌어내리는 것으로 난 광화문 광장에서 내가 목청 터져라 외쳤던 것에 난 인정을 하겠어.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어떤 분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문제예요.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 거다. 니키촐리님, 임명직 하나 사퇴시키려고 집회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국민 탄핵하려고 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